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개론 핵심 요약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지와 윌딩입니다. 방가로 3번 조지와 윌딩은 네 가지의 내용도 있지만 이분이 그 6분법으로 나누기도 했거든요. 6분법으로 나눈 내용, 90년대에 나눴던 내용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지 앤 윌딩 오른쪽에 반소폐마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써보세요. 1994년에 6분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1994년에 6분법으로 구분했는데, 자, 쓰겠습니다. 쭉. 첫 번째, 신우파,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죠. 중도 노선. 그 다음, 삼인주의. 그 다음 마르크스주의. 자, 여기까지 네 가지잖아요. 반집합주의가 신우파로, 소극적 집합주의가 중도 노선으로, 폐비한 사회주의가 삼인주의로, 마르크스주의는 그대로 마르크스주의로 간 거예요. 용어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는 비슷해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6분법이니까 나머지 두 가지가 녹색주의가 있고요. 녹색주의는 환경 강조예요. 환경을 강조했던 것이고 조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미니즘이죠. 페미니즘은 급진 여성주의라고 아시죠? 양성평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써놓으시면 돼요. 6번법입니다. 되셨나요? 자, 날개 쪽을 잠깐 봐주세요. 날개 쪽을 보시면 기출 적용에 로버트 노직이 나옵니다. 로버트 노직은 우리 시험에 최근에 지문 하나로 깔렸어요. 지문 하나로 깔린 분이어서 제가 기출 적용이라 해서 넣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워밍업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이 로버트 노직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로버트 노직은 시장 자유주의자입니다. 시장 자유주의자들은 되게 복지 개입 국가가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생활과 자유를 보장하는 분배 원칙에 대한 논의 자체를 쓸데없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국가의 복지 개입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자유주의자의 분류에 들어가요. 2번, 즉 경제활동의 결과를 평가하기보다는 결과가 나온 과정의 공정성을 더욱 중요시해야 된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효율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되게 시장 자유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노직 등 시장 자유주의자들은 기회의 균등이 결과의 균등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결과의 균등은 결과의 평등을 말하거든요. 똑같이 주는 걸 말해요. 국가에 의해서. 이런 거 좋아하지 않겠죠, 당연히. 기회의 균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평등이잖아요. 정부가 모든 이들이 재능을 발휘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야 하고, 이런 게임의 규칙이 정립되면 소득 분배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정상 기회를 주는 것을 소극적 평등, 기회평등이라고 배웠잖아요. 과정상 기회를 주면 거기서 경쟁하고 알아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합격을 할 것이고, 만약에 열심히 안 한 사람은 합격을 못 하겠죠. 이런 것들이 공정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의 균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반대했던 사람이 로버트 노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워밍업을 좀 해드렸어요. 이게 이제 시험에 한 지문으로 나왔는데 제 기억으로 틀리게 나왔던 걸로 기억이 돼요. 자,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조지와 윌딩 들어갑니다. 반집합주의는 자유방임주의 색채가 있고요. 소극적 집합주의는 수정자유주의의 색채가 있고요. 폐비한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 삼인주의고요.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주의 색채가 있죠. 오른쪽에 가로 안에 있는 것은 그냥 참고만 하셔도 돼요. 우리 시험에는 반소폐마로 용어가 나오니까요. 자, 반집합주의입니다. 오른쪽에 써주세요.
여러분 반집합주의는 집합주의를 반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개인주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했던 자녀적과 연관성이 있어요. 당연히 선별주의겠죠. 이런 걸 써놓으시면 잘 보이거든요. 갑니다. 첫 번째, 개인주의, 불평등, 소극적 자유, 정부 개입 불인정, 복지국가 반대. 뭐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어요? 이해되죠? 빈곤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어. 평등을 왜 해? 불평등을 옹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극적 자유, 간섭받지 않을 자유인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고요. 정부 개입 불인정합니다. 시장에 정부 개입하지 마. 시장에 맡겨 이거예요. 복지국가는 반대하고요. 정부는 규칙 제정자나 공동자원관리자나 가부장적 역할로 제한한다. 한마디로 말할게요. 국가 역할 제한이에요. 국가 역할 제한이라는 것은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라 이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극적 집합주의가 있습니다. 소극적 집합주의는 집합주의를 하긴 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국가가 개입을 하되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1번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주의, 불평등, 소극적 자유 이것을 중심 가치로 해요. 왜냐하면 수정자유주의 색채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정부 개입을 조건부로 인정한다라고 해요. 정부가 개입하긴 개입하네요. 정부 개입을 불인정하지 않고 반집합주의는 불인정하지 않고 정부 개입을 조건부로 인정하는 거고요. 복지국가에 대한 찬성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2번이에요. 2번 체킹해 주세요. 소극적 집합주의가 복지정책을 구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게 사회보험제도를 써요. 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실용주의 성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기회, 제공, 강조 오른쪽에 써주세요. 오른쪽에다가 이걸 써야 돼요. 그래 조금 이해되니까 불평등을 완화하는 거거든요. 불평등을 인정하긴 인정하지만 불평등을 좀 완화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기회 균등 또는 기회 제공이라고 하는 인도주의가 여기에 들어가요. 자, 실용주의의 동그라미 1, 인도주의의 동그라미 2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실용주의와 인도주의 나오면 소극적 집합주의를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 페비안 협회의 페비안 사회주의입니다. 페비안 사회주의는 오른쪽에 사회민주주의라고 써져 있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 써야 되느냐? 제도적이라고 써야 돼요. 제도적이고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거죠. 제도적이고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세 번째, 페비안 사회주의가 됩니다. 자, 가치가 확 바뀌었어요. 평등, 적극적 자유, 우애 이렇게 바뀌었어요. 평등과 적극적 자유와 우애를 강조하고 정부 개입을 인정합니다.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지국가 찬성합니다. 자, 실용주의, 죄송합니다. 복지국가 적극 찬성하고요. 비복지입니다. 비복지는 diswelfare라고 해서 안녕이 아닌 상태, 예를 들어 빈곤, 차별 이런 걸 비복지 상태라고 해요. 비복지 요소에 대해서 공평한 분담과 이타주의 증진이라고 했어요. 이타주의의 밑줄이요. 이게 뭐죠? 네, 사회연대입니다. 사회적인 연대를 강조하는 거죠. 사회적인 연대에 의해서 이러한 비복지 요소에 대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티트머스가 말한 비복지, 티트머스가 비복지란 용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공평한 분담을 하고 이타주의에서 이걸 해결하자 이렇게 말했던 것이 바로 페비안 사회주의입니다. 이 페비안 사회주의 학자 안에 티트머스가 들어있어요. 이것도 좀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가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수정이나 개혁보다는 자본주의를 전면 부정하죠. 자본주의 부정, 그 자리 밑줄. 그 다음에 경제적 평등과 이 평등만 알면 돼요. 평등만 시험에 나올 거예요. 평등, 적극적 자유, 그 다음에 우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정리해 드릴 건데요. 정보 개입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다 해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국가에 의한 계획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복지국가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죠. 여기에서 이제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복지국가 적극 반대, 복지국가 적극 반대에 밑줄 치고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거지요.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지정책 썼다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마르크스주의는 이 녀석을 싫어하는 거예요. 복지국가를. 왜 싫어하느냐?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주의가 싫어한다니까요. 마르크스주의는 공산주의잖아요.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이 복지국가라는 녀석을 반대한다.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리됐죠? 자, 이제 반소페마에 대한 내용이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포스트잇 한 장을 빼세요. 포스트잇 한 장을 빼서 쓸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반, 소, 페, 마 이렇게 됐잖아요. 반소, 페, 마 쓰고 자, 여기에 첫 번째는 시장을 쓸 거고요. 두 번째는 복지국가를 쓸 거고요. 세 번째는 가치를 쓸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마지막은 이렇게 나눌 거예요. 마지막은 이렇게 나눌 거고 위에 있는 것은 4개로 나누어지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딸랑 2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시장 들어갈게요.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냐. 반집합주의는 시장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네, 그래서 옹호해요. 자, 이 소극적 집합주의는 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국가가 간섭해서 뭐하라? 네, 해결해라. 그래서 시장을 수정한다라고 해요. 제가 앞에서 수정자유주의 이런 말을 했죠. 수정자본주의도 되고요. 여기는 개혁이라고 해요. 개혁. 패배한 사회주의는 개혁이라고 그래요. 국가가 개혁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인정해요. 인정하고 국가가 규제를 통해서 개혁하는 거예요. 여기는 부정이에요. 이 네 가지가 다 틀려요, 여러분. 자, 이제 복지국가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걸 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시험 보면 복지국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복지국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반대, 찬성 이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긍정적, 부정적으로만 쓸게요. 딱 2개 중에 하나예요. 여기 부정적이죠. 여긴 긍정적이죠. 여기 긍정적이죠. 여기는요. 중요하다니까요. 부정적이에요. 말씀드렸잖아. 부정적이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그렸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할게요. 제가 하나 더 그리려고 해요. 학자 들어가려고요. 학자. 반집합주의의 가치가 뭐죠? 요 2가지를 같이 묶어서 공부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소극적 자유. 거기 있었잖아요. 소극적 자유, 그 다음에 불평등. 이 정도만 쓰셔도 돼요. 자, 여기는 3개를 쓰셔야 돼요. 3개. 우애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애. 그래서 평등이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 자유고요. 그 다음에 우애예요. 여기까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정리가 됐죠? 반집합주의 대표적인 학자. 우리가 앞에서 하이에크라는 학자를 배웠나요? 하이에크. 자유방임주의 학자이기도 하죠. 이 소극적 집합주의에서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케인즈요. 케인즈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요. 베버리지도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패배한 사유주의 있죠. 패배한 사유주의 앞에 제가 티트머스 말씀드렸어요. 근데 티트머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셜이에요. 마셜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제임스 오코너 정도만 기억하세요. 밀리반드
오코노라고 하는 학자도 있는데 오코노 정도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니까 포스트잇에 적어 놓으세요. 자, 정리가 됐고 에스핑 안데르센 들어갑니다. 에스핑 안데르센은 복지국가 유형화의 기준을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 기준도 세 가지고 유형도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탈상품화 보이시죠?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계층화 보이시죠? 동그라미 2. 그 다음에 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 분담 차이 보이시나요? 동그라미 3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자유주의, 조합주의는 보수주의와 동의어고요. 사회민주주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디가 자녀적이나요? 네, 에스핑 앤더슨에서 이 세 가지에서 자녀적은 자유주의예요. 그 다음에 어디가 제도적이나요? 어디가 보편주의나요? 네, 3번이죠. 사회민주주의.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회민주주의, 패배한 사회주의가 사회민주주의다. 그러면 중도는 어디예요? 조합주의, 보수주의가 중도가 되는 거예요. 정리됐나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교재 내용을 먼저 보고 제가 또 정리 도표를 해드릴게요. 자, 자유주의는 자녀적 관점에 가깝다 그랬죠. 그러면 같이 읽어요. 시작. 시장의 효율성과 노동력의 상품화가 중요하고 소득 조사에 의한 공적 부조, 공공 부조라고 했어요. 자, 하나씩 뜯어볼까요?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시장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동력의 상품화가 중요하다. 탈상품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열심히 나와서 뼈 빠지게 일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너의 재교육, 너의 자녀를 키우는 거 이거 다 국가가 도와주지 않겠으니 너희가 나와서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아. 너희들이 돈을 벌어서 키우고 재교육하고 여가도 즐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득조사에 의한 공공부조다. 공공부조, 자산조사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선별주의라고 써야 되죠. 선별주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제 자유주의다. 자, 조심할 게 있어요. 에스핑 앤더슨의 자유주의를 말했어요, 지금. 에스핑 앤더슨의 자유주의는 바로 선별주의와 연관성이 있다. 두 번째,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작겠죠. 사회권이 제한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탈상품화를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노동자인데요. 제가 노동시장에 나가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탈상품화죠. 내가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내가 재교육받게 국가가 도와주는 거예요. 내 자녀를 국가가 키워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나중에 탈가족화 이렇게도 이야기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국가가 나의 개인적인 복지를 도와주고 실현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탈상품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탈상품화가 높으면 높을수록 복지 선진국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선 패스하고요. 사회민주주의 들어갑니다. 사회민주주의는 보편주의와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다. 복지 선진국일수록 탈상품화 효과가 크다라고 말했으니까요. 자, 복지급여 대상은 새로운 중간층까지 확대된다. 복지급여 대상을 중산층까지 준대요. 그러면 상당히 복지급여 대상이 많아진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보편적 대상, 보편주의라 하거든요. 시장의 복지 기능은 어떻게 돼요? 약화되죠. 국가가 열심히 하니까 시장의 복지 기능은 약화가 되고 가족생활 비용을 사회화한다. 이게 뭔지 아세요? 가족생활 비용을 사회화하는 것이 가족수당제도예요. 자, 밑에다가 가족수당이라고 쓰세요. 자, 가족수당은 사회수당 중에 하나예요. 사회수당 중에 하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완전고용정책, 일자리 많이 창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복지 선진국에서 많이 보이죠. 자, 이제 조합주의, 보수주의 들어갑니다. 조합주의, 보수주의. 보수주의는 왜 보수주의라 했느냐면, 자, 보수주의 오른쪽에 화살표. 여기에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과 프랑스거든요. 이런 보수주의 유럽 대륙 국가들을 보면 되게 전통적 부양자 모형이에요. 전통적 부양자 모형이라고 해요. 전통적 부양 모델이라고 할게요. 이게 1인 생계 부양이라고 하죠. 1인 생계 부양. 한마디로 말하면 뭐 예를 들게요. 남편이 나가서 일하고 아내는 자녀를 키우는 거죠. 이런 전통적 부양 모델을 취하는 것이 바로 조합주의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수 성향이 있다. 그래서 보수주의라고 말합니다. 자, 국가가 주된 사회복지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 지위 차이를 유지한다. 지위 동그라미, 유지 동그라미.
계층화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층화가. 그래서 계층화가 또 기준 중에 하나였잖아요. 국가가 주된 사회복지 제공자 역할을 한다. 그 대표적인 게 사회보험제도예요. 사회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합주의에서 발달한 것이 사회보험이구나. 사회보험 최초의 사회보험은 1883년 질병보험법, 나라는 독일이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회보험제도가 발달한 이 조합주의 국가들,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자, 예를 들어 연금을 생각해 봅시다. 연금은 근로세대 때 낸 것에 이제 노령세대 때 받는 것이잖아요. 많이 내면 많이 받고요. 적게 내면 적게 받아요. 그래서 이런 계층이 유지되는 그러한 제도들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 원칙을 강조하는 사회보험을 중요시했다. 사회보험에 밑줄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탈상품화 효과에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음, 그 자리에서요, 제한, 됨이라고 쓰면 돼요. 탈상품화 효과가 제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셔야 돼요. 놓치지 말고. 자유주의는 국가가 도와주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 탈상품화가 낮아요. 삼인주의는 스웨덴이나 덴마크 이런 나라는 네가 노동시장에 나가지 않아도 국가가 도와줄게. 국가가 너의 복지를 실현시켜 줄게. 그게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바로 탈상품화 효과가 높은 거예요. 이해된가요? 그러면 조합주의는 뭐냐면 사회보험 대상자가 되려면 사회보험 강조한다고 했으니까 사회보험 대상자가 되려면 노동시장에 우선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장에 나와서 일을 해. 그러면 국가가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해서 도와줄게. 이거예요. 이해되죠? 세 개가 다 틀려요, 여러분. 세 개가 틀리는데 조합주의는 그래서 탈상품화 효과에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긴 하는데 노동시장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죠.